오늘부터 뉴저지의 식당 실내 영업의 수용 인원이 35%로 확대되고 10시 이후 실내 영업 금지 명령도 철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1월의 하루 평균 최고치에 비해 47% 줄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인당 1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이 김치의 기원을 중국어로 표기했다가 국내외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고 한국어로 수정했습니다. 하버드대 한해 학생들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공인된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자기 교수를 구탄하는声明을 발표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식당 실내 영업의 총 수용 인원을 현행 25%에서 35%로 확대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주내 식당, 체육관, 카지노, 헬스salon, 네일숍,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에 대한 실내 영업 최대 수용 인원을 기존 25%에서 35%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10시 이후 식당의 실내 영업 금지 조치도 폐지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각 로컬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교 행사 및 예배, 결혼식, 정치 행사, 추모식 등에 대한 실내 모임 최대 수용 인원이 35%, 최대 150명으로 늘어납니다. 주지사는 최근 병원 입원자 수, 하루 확진자, 전염률 등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보여 이 같은 완화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머피 주지사는 다음 주부터 대형 체인 약국인 CVS, 라이트에이드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전국 약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도 백신 공급 확대로 앞으로 3주간 뉴욕주의 백신 공급량이 20% 증가할 것이라며 약국들은 연방정부로부터 10%의 추가 물량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1월의 하루 평균 최고치에 비해 47%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1월의 하루 평균 최고치에 비해 47% 줄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감염자는 하루 평균 13만 6,400명이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던 1월 8일의 하루 평균 26만 건에 비해 무려 46%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중서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주 등 4개 주는 하루 평균 감염 건수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헤네핀 카운티는 하루 평균 1,200건에서 2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웨인 카운티는 1,200건에서 22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세가 뚜렷한 주별 감소율은 알래스카 78%, 아리조나 61%, 아칸서 47%, 캘리포니아 63%, 콜로라도 73%, 커네티컷 54%, 델라웨어 46%, 워싱턴 DC 41%, 플로리다 46%, 뉴저지 37%, 뉴욕 36% 등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주에선 지난해 최고보다 더 많은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 조치를 통해 1인당 1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학자금 탕감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다려왔지만 행정 조치를 통한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은 백악관 기류 변화를 뜻한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1인당 $10,000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을 지지한다며 의회에서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예 탕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3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3만 7천 달러의 학자금 대출 채무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대출자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추진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했다가 문화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도 김치의 기원을 중국으로 표기했다가 요런의 문매를 막고 뒤늦게 한국어로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뉴저지 대표 차세대 단체 Asian American Youth Council AAYC도 함께 앞장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구글에서 영어로 김치를 검색하니 원산지가 중국어로 나옵니다. 또 구글에서 김치를 검색하면 한식에 필요한 전통 발효 음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원산지를 중국어로 표기하고 있어 마치 중국 원산지인 김치를 한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구글의 이중 행태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뉴저지 대표 미주 한인 청소년 단체인 AAYC를 비롯해 국내외 네티즌 수천 명이 합심해 동시에 적극 항의글을 올렸고 구글은 이날 오후 뒤늦게 검색 결과에서 이 중국 원산지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한반도 분단 문제와 종전선언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차세대 단체인 AAYC의 브라이언 허 이사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접한 이사들이 긴급 회의를 개최해 김치의 유래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했고 단 이틀 만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멤버들하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수정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000명이 단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정 요청 메일을 보내기로 계획을 했고요. 특히 한국이 아닌 이제 미국 내 IP를 가진 이용자들이 상의가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 AYC 멤버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이제 미국에 사는 지인들, 이제 친구들에게도 참여를 부탁드렸고요. 각각 김치의 유래 역사, 한국인들의 김치 중요성들을 포함해서 작성해서 보내는 게 더 이제 진정성을 더했고요. 저녁 9시 그리고 10시 사이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AAYC의 헬레나 서 이사는 이 사실은 우리의 역사 문헌을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현재 김치보다는 피클에 가까운 중국의 전통 염장 채소인 파오차이를 빌미로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는 것이 기본인 음식입니다. 중국에는 파오차이라는 염장 음식이 있는데요. 소금에 절인다는 의미에서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 한국의 김치는 파오차이와 같이 장기 보관을 위한 단순 염장 음식이 아닌 발효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로 수천 통의 메일을 통해 빗발치는 거센 항의를 받은 구글은 몇 시간 만에 김치 관련 하단 설명에 있던 Place of Origin, China를 삭제했습니다. 현재 김치의 근원을 묻는 검색 결과 아래에는 김치의 근원은 한국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국의 BBC 기사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 측은 구글 지식 패널 정보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는 웹상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복수의 출처로부터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간혹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이번의 경우 서둘러 수정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의 김치 원조 논란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리쯔치라는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가 최근 올린 영상에는 김치를 마치 중국 농촌의 음식으로 표현해 이 또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배후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 중국엔 김치 냉장고는 있느냐, 중국은 코로나 빼고 다 자기 것이라는 등 풍자와 비난이 섞인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한나라의 역사를 뺏으려고 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하버드대 한인 학생들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공인된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자교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는 하버드대 아시아 법학생회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 서명한 성명서를 내고 존 마크 램지어 교수와 관련해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오는 3월 출간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우 앤 이코노믹스에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과 일본군은 당시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학생들은 램지어 교수는 정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부정확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은 램지어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문의 참고 문헌만 봐도 알 수 있다며 UN 등 국제기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여성을 협박, 납치, 강제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여성의 증언을 자세히 진술한 학자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들의 연구를 무시했다며 이는 한국 위안부 여성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한 배상과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함께한다며 일본군의 잔혹 행위를 증언하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조선인,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라는 견해를 담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여성이 당시 계약을 맺었고 금액 등 계약 조건을 자유롭게 협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유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고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우길장 6가지 중 3번째인 우길 중수장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가 각각 신축년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 식품을 나누는 행사를 계획해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한인회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플러싱 머레이 힐역 광장에서 설 명절 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자에 우선적으로 식료품을 전달합니다. 행사 신청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 카그니.org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노인과 재향군인, 취약계층 등 한인 200가정과 타민족 100가정 등 총 300가정을 대상으로 닭, 계란, 우유, 과일, 채소 등 식료품 및 생필품이 들어있는 음식 바구니가 제공됩니다. 나눔이 필요한 한인들은 뉴저지 한인회 웹사이트 kaanj.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또 뉴저지 한인회를 비롯해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교회협의회, 뉴저지 목사회, AWCA, 뉴저지 장로연합회, 팰리세이즈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등이 모두 힘을 모아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펠팍 소재 세인트 마이클 성당에서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5인분 세트 500개가 뉴저지 한인들에게 무료로 전달됩니다. 떡국떡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나눠지며 수량이 제한된 관계로 가정당 5인분 세트를 1개씩만 제공합니다. 지난달 뉴욕시는 일일 확진자의 1%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을 정도로 그동안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수석 헬 어드바이저 제이 발마 박사는 지난 4일
이달 말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현재 수준의 10배 이상으로 늘려 공격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뉴저지의 필머피 주지사는 오는 5월이나 6월 전까지 뉴저지 성인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470만 명에게 코로나19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백신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현재 뉴저지에서는 87만 6,529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또 뉴저지에서 두 번째 백신 접종까지 모두 마친 이들은 16만 1,0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신은 2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470만 명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60만 회를 투여해야 하는데 현재의 접종 속도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윌리엄 패터슨 대학의 코리 바시 공공보건학장은 존슨앤존슨 등이 개발한 새로운 백신 투입이 확정되면 접종 속도는 훨씬 늘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머피 주지사의 계획 달성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문제로 2회차분을 우선 사용하기로 한 뉴욕시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워드 주커 뉴욕주 보건국장은 지난 4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서한을 보내 CDC는 2차 회분의 백신을 1회차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뉴욕주는 2회차분 백신을 1회차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CDC 권고사항이 변경된다면 백신 2회차분을 1회차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직 사용하지 않은 2주치의 2회차 백신 10만 회분을 1회차 백신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커 보건국장은 2회차분 백신을 1회차에 사용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보건 전문가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슈라며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던 차량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플랜트시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송업체 직원이 길을 묻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온 사이에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었고 냉장 보관으로 30병의 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난당한 백신의 제조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한 병당 5회분의 접종이 가능합니다. 용의자가 백신 수송 차량인지를 사전에 알고 탈취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됐으며 긴 머리에 밝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은 2018년식 현대 회색 액센트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